코로나와 비트코인 폭락, 러시아 전쟁까지 이 모든 걸 정확히 맞춘 인도 예언자 아비야가 이번엔 2025년 한국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을사년, 한반도를 덮치는 대전환의 시간, 그리고 3번의 실패를 겪은 인물이 구원자로 등장한다. 인도의 고대 사원에서 그는 명상 중 한반도 위에 붉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격암유록, 정감록, 사명대사까지 모든 예언서가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운명을 바꿀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오늘도 미스터리 탐구소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아비야. 현재 19살의 청년입니다. 그는 인도 북부 바라나시 근처의 고대 사원에서 명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겐지스강의 새벽 안개 속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할 예언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를 동방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부릅니다. 처음엔 미신 취급하던 언론도 이제는 그를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입에서 나온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16살이었던 2022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 중국에서 이상한 폐 질환이 발생할 것이다. 세계의 금융 중심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북방의 나라가 불을 일으킨다. 그리고 온 세계가 충돌에 휘말린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는 코로나 팬데믹을 예고했습니다. 2019년 말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 대폭락도 예견했습니다. 69,00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난 시점까지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3월 동유럽의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그의 말처럼 전쟁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비야는 말합니다. 자신은 트리칼라 드리슈티 상태에 들어간다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눈앞에 펼쳐지는 경지. 그곳에선 시간의 흐름이 사라지고 세계의 운명이 하나의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시간이 물결처럼 흐르는 것을 본다. 과거와 미래는 같은 강물이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는 산속 작은 사원 앞엔 검은 차량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를 듣기 위해 수십 시간이 걸리는 순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언론은 그를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렀고 미국의 한 방송은 역사상 가장 정확한 예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나라의 미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나라에 대해서만 그가 남긴 예언의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강렬했던 환상은 한반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겁니다. 불에 휩싸인 도시, 텅 빈 광장 위로 울려 퍼지는 사람들의 외침, 그리고 어둠을 찢고 걸어 나오는 한 사람. 아비야가 본 환상 속 한국은 거대한 전환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깊은 명상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곧 세계의 거대한 물결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물결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국가의 운명 자체를 뒤흔드는 시험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정치의 공백. 지도자는 있으나 따르는 자는 없다. 모두가 외치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혼란과 겹쳐지는 예언입니다.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 그는 이 시기를 텅 빈 무대 위에 외로이 남겨진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언가 바뀌어야 하는데 누구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시간. 국민들은 피로에 지쳐가고 정치는 길을 잃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경제의 붕괴.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이 끊어지고 돈은 있으나 쓸 수 없게 된다. 원화는 흔들리고 외국 자본은 하룻밤 사이에 빠져나가며 국가 신용등급은 추락하고 대기업들이 무너집니다. 아비야는 이를 두 번째 파도라 불렀고 진짜 위기는 그 뒤에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물결은 사회적 분열. 같은 땅에 살아도 서로 다른 나라처럼 나뉘게 된다. 정치와 세대, 지역과 가치관이 모두 분열되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공동체였던 사회가 점점 외딴 섬처럼 흩어지는 모습. 아비야는 이 파도가 세 가지 중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의 끝에서 그는 한 인물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3번의 실패를 겪은 자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를 3번 거절했고 그는 3번 낙인 찍혔다.
하지만 모든 빛이 꺼진 순간 그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작은 불빛이었다. 그는 그 인물을 빛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결국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인물. 칼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존재. 그는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결국 모두가 그를 부르게 된다. 아비아는 그 인물의 등장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3번의 거절, 3번의 실패. 그리고 운명이 그를 다시 끌어올린다. 정치권이 아닌 곳에서 민중의 마음에서 자라난 존재.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인물.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시점을 지목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의 여름. 그때가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예언이 혼자만의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예언서들이 모두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을사년에 새 주인이 등장한다고 했고, 정갑록은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라 했습니다. 사명대사는 잊힌 자가 나라의 주인이 된다고 경고했고, 루돌프 슈타이너 역시 동방의 빛이 세계를 비춘다는 시점을 2025년으로 예언했습니다. 아비아는 이 환상을 그림으로도 남겼습니다. 그림 속에는 불타는 도시, 텅 빈 광장, 그리고 간도와 연해주가 연결된 한반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의 이 말은 단지 희망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의 시간표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가 본 세계의 거대한 물결,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결. 정치의 공백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텅 빈 무대 위에 외로이 남겨진 국가. 아비아의 이 표현이 지금의 한국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국회는 말로 가득하지만 해답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얼굴엔 피로와 냉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밤이면 도심 광장에 모여 외치는 소리들. 그러나 그 외침을 듣는 이는 없습니다. 지도자는 있으나 따르는 자는 없다. 모두가 외치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다. 아비아의 말이 지금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물결. 경제의 붕괴도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 불 꺼진 상점, 폐업 공고가 붙은 가게 앞을 무표정하게 지나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이 끊어지고 돈은 있으나 쓸 수 없게 된다. 시장은 흔들리고 기업도 가게도 동시에 휘청입니다.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외국 자본은 하룻밤 사이에 빠져나간다. 실제로 한국의 자본시장에선 외국인 투자금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말없이 왔다가 말없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결.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사회의 분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정치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고, 젊은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보수와 진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땅에 살아도 서로 다른 나라처럼 나뉘게 된다.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공동체로서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비아는 말했습니다. 한반도를 삼국이 둘러싼다. 동쪽, 서쪽, 북쪽에서 세 나라가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욕망과 계산이 뒤섞여 있습니다. 한반도는 마치 바둑판 위에 놓인 한 점의 돌처럼 그들의 손끝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비아의 환상 속에서 이 세 국가는 검은 구름처럼 한반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비아의 이 예언은 동양과 서양의 고대 예언서들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격암유록은 말합니다. 을사년에 새 주인이 등장한다. 정갑록은 기록합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 큰 변혁이 찾아온다. 사명대사는 경고합니다. 잊힌 자가 나라의 주인이 된다. 모두가 2025년 을사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양의 신비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도 1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1세기 중반 동방에서 성배의 민족이 일어난다. 그들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문명의 흐름을 이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 태어난 예언들이 왜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아비아는 그가 본 환상을 그림으로도 남겼습니다. 그 그림 속엔 불타는 도시, 텅 빈 광장, 그리고 희미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그 한쪽 모서리에는 간도와 연해주가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것이 단지 희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운명이라면. 아비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단 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3번의 실패를 겪은 자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를 3번 거절했고 그는 3번 낙인 찍혔다. 하지만 모든 빛이 꺼진 순간 그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작은 불빛이었다.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는 한국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지금부터 아비아가 말한 대전환의 시간이 어떤 모습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아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다면 그가 말한 대전환의 시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4월 깊은 명상 중에 본 환상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말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다. 완전한 변형,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이었다. 2025년 을사년의 한국. 아비아의 눈에 비친 그 미래는 극심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도시는 기이할 정도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의 정적처럼 그는 말합니다. 이 시간은 위기가 아닌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이래라고. 한국은 거대한 번데기와 같다. 겉으로는 죽은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완전한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정점은 바로 2025년 여름, 특히 6월과 7월 사이라고 아비아는 예언했습니다. 그때가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수백 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이자 시련의 문턱이다. 그는 왜 하필 이 시기를 지목했을까요? 그 이유는 놀라운 천문학적 설명에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하늘의 별들이 아주 특별한 배열을 이룬다. 이것은 5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현상이다. 인도의 고대 점성술에 따르면 목성과 토성이 특정한 각도로 조우할 때 세상의 흐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여름, 이 두 행성은 약 800년 만에 특별한 각도로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운명의 문이 바뀐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다. 이 대전환은 짧지만 강렬할 것이라고 아비아는 말합니다. 폭풍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100일을 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여파는 1000년을 이어간다. 그는 그 짧은 시기 동안 한국 사회 전체가 재편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권력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질서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다. 그러나 그 혼돈 속에서 마침내 등장하는 새로운 질서. 한국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게 된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된다. 아비아는 이 흐름을 자연의 계절에 비유했습니다. 겨울에 죽음이 있어야 봄에 탄생이 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그리고 그의 환상 속에서 대전환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분노 대신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 상공엔 맑은 하늘이 드러났고 수백 년 동안 한국을 덮고 있던 영적 안개가 걷히는 장면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맑은 하늘 아래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비아는 한반도의 국경이 바뀌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지도가 변하는 것을 보았다. 분단선이 사라지고 북쪽으로는 연해주, 서쪽으로는 간도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역사의 불균형이 바로잡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전환의 시간.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 단 한 사람이 방향을 제시한다. 아비아가 말한 빛의 사자입니다. 그는 이어서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3번의 실패를 겪은 자. 모든 이들에게 거부당했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 유일한 빛이 되는 사람. 그 인물은 권력을 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러서려 했지만 운명이 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는 칼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다. 강요하지 않고 깨우친다. 그는 화려한 연설도 위압적인 자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런데 온 나라가 귀 기울였다.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비아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대전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그리고 아비아가 말한 빛의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비아의 환상 속에서 이 인물은 한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시대의 부름에 응하는 영적 존재였습니다. 불타는 도시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그 모습과 깊은 침묵 속에서 모여드는 수천 명의 사람들 눈빛에는 경외감과 희망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비아는 이 인물에게서 3가지 특별한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그는 한 번은 대중에게
한 번은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조차 거부당하는 3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실패들이 그를 단련시켰고 권력의 허상을 깨닫게 하며 진정한 리더십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듯한 깊은 상처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평소에 권력이나 명예를 좇지 않고 스스로를 감추려 했지만 상황과 운명이 그를 오히려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의 등 뒤로 희미한 빛이 감돌았고 걸음걸이마다 그 빛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물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고통을 품은 자였습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닌 결점과 약점을 지닌 인간이었지만 그 인간미가 오히려 더 큰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아비아는 그 주위를 감싸던 붉은 빛과 황금빛 에너지를 보며 마치 한반도의 오랜 역사와 영혼이 그 안에 깃든 듯한 깊은 영적 진동을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아비아는 이 인물이 기존 정치 세력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체제의 희생자였다고 통찰했습니다. 어쩌면 문화, 예술 또는 과학 같은 전혀 새로운 영역에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느껴졌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그가 왼쪽에 특별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으나 그 의미는 신체적 특징인지 상징적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환상은 더욱 깊어져 이 인물이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타는 하늘 아래 그가 조용히 걸을 때마다 대지가 진동하고 수세기 동안 굳어진 경계선이 서서히 흐려지며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비아는 이 인물의 가장 큰 능력이 분열된 것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단된 남과 북이 그의 손길을 통해 단순한 정치적 통일을 넘어 마음과 영혼이 통합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비아는 이 변화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대국들은 결코 이 흐름을 바라지 않을 것이며 뒤에서 이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시간의 흐름은 바다의 조류와 같다.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장면에서 이 인물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평범한 시민들이 보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단어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책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비아가 이 인물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라고 말한 점입니다. 그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때가 되면 운명이 그를 불러낼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어쩌면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이들 중에 그 존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빛의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인물일까요? 아니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존재일까요? 아비아는 마지막으로 그를 찾으려 하지 마라. 그가 필요할 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한눈에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사자가 한국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아비아가 본 2025년 이후 세계의 중심이 될 한국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아는 빛의 사자가 이끌 2025년 이후의 한국에 대해 실로 경이로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된 후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된다. 그가 본 미래 속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명의 중심축이었고 인류 전체가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서울 상공의 하늘은 놀라우리만치 맑아졌고 오랜 세월 덮여있던 영적 장막이 걷히는 듯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맑은 하늘 아래 사람들은 새로운 빛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환상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단선은 사라지고 북쪽으로는 연해주, 서쪽으로는 간도까지 확장된 새로운 국경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아는 이것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균형을 되돌리는 과정,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정의의 회복이었습니다. 수많은 혼돈과 시련 끝에 마침내 제자리를 되찾은 한국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비아는 한국이 4가지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고 예견했습니다. 경제적 리더십. 한국의 첨단 기술은 세계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리더십. 한류는 더 이상 유행이 아닌 전 인류가 공유하는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 질서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리더십. 한국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 국가가 되었습니다. 2030년대의 한국.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엔 자신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빛나고 있었고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들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단순한 국가적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다음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도 젊은 예언자 아비아의 충격적인 예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세계의 물결, 그리고 그 속에서 시작된 대전환의 시간,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빛의 사자. 이 모든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시점은 바로 2025년 을사년입니다. 정치의 공백, 경제의 흔들림, 사회의 분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 어쩌면 이미 그 첫 번째 물결을 통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2025년 한국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 등장하게 될까요?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막 깨어나고 있는 중일까요? 이 예언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미래의 실루엣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감록, 사명대사, 바바반가 등 세계 곳곳의 예언 속에 담긴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다음 충격적인 예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비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테리 탐구소였습니다.